객관적 병합으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개의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내도 상관은 없지만, 독립적으로 내더라도 중복죄서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건 단위가 틀려버리니까. 동일한 사건의 범주라면 그 청구가 동일한 청구라면 중복죄서에 걸리지만, 이 청구가 별개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의 객관적 병합은 청구 자체가 복수, 별개인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중복죄서냐 아니냐의 얘기를 끌고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청구의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소속물 이론이 여기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물 이론을 배운 게 여기다 적용을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선박사고 최근에 난 거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 사고가 나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돼서 낸다, 뭐 이런 건 공동소송인데, 하여튼 피고 측을 삼아서 뭐 피고 측도 뭐 여러 명 등장할 수 있죠. 뭐 그 운전수도 등장할 수 있고 고용한 회사도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다 등장시키면 피고 측의 복수의 공동소송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동소송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피해자 중에 뭐 누군가가 가해자인 뭐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의 그 청구권의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복수의 가해자, 복수의 피해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뭐 주체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이 청구 대상만 생각해 볼 때 그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청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일반적인 것은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근거로서 내세울 수 있는 반면, 또 하나는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서 뭐 운송계약이라든지 뭐 상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틀은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청구권의 근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소속물을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실무인 구소속물 이론은 별개의 소속물로 평가를 해요. 실체법의 청구마다 그대로 하나의 심판의 대상으로 포착을 하는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이건 별개의 청구로 봐요. 한편 신소속물 이론은 소송법 독자적으로 실체법상의 청구권과는 동떨어지고 소송법 자체로 하나의 심판 대상을 포착을 함에 있어서 이 경우는 동일한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포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750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를 별도로 내면 중복죄서에 걸리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어떻게 돼, 김종우? 중복죄서에 걸리지 않고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죄서에 걸리죠. 이해되겠어요? 그걸 똑같이 기판력에서 그대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기판력에서 얘기한다면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소송이 했다, 깨졌어, 패소했어. 그런데 확정된 판결, 깨진 판결이 있는데 또다시 이번은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청구를 들어갔어.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안 된다. 신소속물 이론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동일한 사건으로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도 봐보세요. X가 Y를 상대로 1번 청구로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한편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경우에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청구의 단위에서 복수의 청구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일단 그렇게 상정할 수 있어요. 반면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이거는 소의 객관적 병합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은 하나예요. 자기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이런 법적지위로서 하나로 보고, 다만 그 법적지위에 뒷받침하는 공격 방법이 두 개인 거예요.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이 경우는 소의 객관적 병합이 아닌 거예요.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냥 공격 방법만 두 개가 있지 심판의 대상은 하나인 거예요. 반면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이게 복수의 청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다만
구소속물 이론에서도 이 복수의 청구를 받아들이는데 실제 우리가 손해배상은 그럼 두 개의 별개로 두 건 다 만약에 원고 측 얘기가 맞아서 손해배상을 2번 받는 꼴에 판결이 2건으로 똑같은 사고에 대한 피해인데 나오면 이상하기 때문에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이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해요?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일단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이런 경우를 객관적 병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공격 방어방법만 복수인 거예요. 반면 구소속물 이론은 소의 객관적 병합으로 보되 완전히 이런 케이스랑 구별해 보세요. 1번은 돈 빌려준 거 못 받아요. Y하고 우연히 이제 동일한 당사자인데 돈 빌려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돈도 빌려줬지만 무슨 일을 해줬어요. 뭐 일을 해줘가지고 그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여금과 그 어떤 일을 해준 보수에 대한 지급 청구는 두 개로 그건 신소속물 이론에 의해도 복수의 청구예요. 그러니까 신소속물 이론은 소의 객관적 병합이 뭐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실체권이 경합되지만 결국은 이런 자기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한계로 우리가 소송법으로 포착하는 것에 불가한 것인 상황과 지금 두 번째 상황 말하는 것은 대여금 청구와 보수지급 청구는 신소속물 이론에서도 복수의 청구예요. 그건 신소속물 이론에서도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당연히 객관적 병합이고 그 착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원래 설명을 가서 그럼 좀 아까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을 750조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냐 민법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청구할 거냐의 사안에 있어서는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소의 객관적 병합이 아닌데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소의 객관적 병합이긴 한데 이 경우에 실제 그렇다고 2번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 쓰는 것을 객관적 병합 중에 선택적 병합이란 말을 써요. 선택적 병합. 그러면 이 선택적 병합에 대해서 좀 아까 말한 대여금과 보수지급 청구는 그야말로 객관적 병합의 본래의 아주 독립적인 사건인 그런 경우를 단순한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객관적 병합과 지금 선택적인 객관적 병합을 설명했어요. 한편 이 종류 중에 하나 이제 예비적 객관적 병합이 있는데 예비적 객관적 병합은 어디서 우리가 했어요? 7-3에서 일부 판결 때 한번 해봤어요. 일부 판결일 때. 양립할 수 없는데 지금 절차에 동시에 내세우기 위해서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내세운다가 예비적 병합에 틀렸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세운 것을 먼저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데 1차로 내세운, 즉 주의적으로 내세운 청구가 인용된다라면 예비적, 2차적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판단을 원치 않는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예비적 청구로 들어가는 예비적 객관적 병합을 우리가 일부 판결이 가능하느냐 부분서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제 병합의 형태는 단순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세 개를 가르쳐 줬죠. 그 중에 우리가 예비적 병합은 앞에서 배웠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7-3에서 1대1 사건에 있어서 단일한 청구를 놓고 소제기서부터 판결까지 가는데 지금 이게 복수의 청구가 등장했을 때 따로 떼놓고 일부만 판결하고 나머지 전부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보면서 객관적 병합 중에 단순한 병합은 원래 한 절차의 병합은 되어 있지만 그 실제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굳이 떼내서 일부만 판결하고 나머지 판결하는 데 있어서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 병합은. 그죠? 단순 병합은 그래요. 그런데 단순 병합 말고 이 경우 보세요. 박상도 누구야? 누구지? 둘이 맨날 같이 앉아. 그때서 따로 앉으라고 하는데 한 번도 따로 앉는 거 못 봤어. 일부 판결 가능해, 불가능해? 저 한 마리 바퀴벌, 한 마리, 한 쌍.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안 된다라면 그게 왜 그럴 것 같아? 둘이 맨날 붙어 다녀. 밀접 불가결한 관계야. 그러니까 이거 뗄 수가 없어. 미안하다. 한 명은 좋아하는데 한 명은 슬퍼하는 거 보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나 내가 더 안 끌고 저렇게 당황하는 것 같아.
설명 그럼 완전히 실패했다. 참. 이게 밀접 불가분성이 있으면 이걸 함부로 떼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설명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 단순한 병합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은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실제 그 예비적 병합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본 거야.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두 사건이 원래는 하나 사건을 놓고 생각했던 것을 두 사건이 같이 가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하나 지금 쟁점이 터졌냐면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터졌는데 단순 병합은 이거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절차적인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쭉 되는데 그러면 인지 붙이는 거 생각해 봐. 인지 애초부터. 단순 병합은 예비적 병합 중에 단순 병합은 두 사건이 한 절차에 묶이긴 했는데 인지를 각각 해서 합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1번 청구에 대한 인지와 2번 청구에 대한 소가에 따른 인지를 합산해서 내면 돼. 근데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어떨 것 같아? 선택적 병합은 둘 중에 하나고 예비적 병합은 주의적 내세우고 아니면 예비적 해달라니까 이건 합산해야 될 것 같아? 흡수시킬 것 같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흡수시킬 것 같아? 합산할 것 같아? 예비적이나 선택적은 흡수시키는 거야. 그제? 단순 병합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정원아. 합산.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소재기부터 지금 내가 딴 거는 더 설명 안 했지만 그럼 쭉 자기가 생각해서 하면서 보란 말이야. 쭉 보면 소재기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 약간 실무적이지만 인지 어떻게 될 건가? 합산할 거냐, 흡수할 거냐? 지금 이제 판결 단계에서 혹시 거의 없지만 일부 판결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예비적 병합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늘 배우려는 건 뭐야? 여기서 상소까지 이제 가는 거야. 상소. 아직 상소를 안 배웠는데 지금 뭐 상소를 배우고 이걸 설명하느냐, 이걸 먼저 배우고 상소하느냐는 막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앞에서 뒷얘기가 좀 나오고 또 뒤에서 앞에 나오는데 거기 가서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해줄 수도 있고 어디서 먼저 하는지 어떻게 할지는 지금 뭐 뚜렷한 그 해결책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단순한 청구라면 어떻게 될 거고 예비적 선택적 병합이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공동소송이면 어떻게 할 거고가 이제 아예 여기서는 공동소송까지 생각해 보는데 1대1에서 하나의 청구만 펼쳐지는 게 지금 만약에 공동소송을 생각해 본다면 공동소송에서도 소송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한 번씩 이미 나왔지만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 어디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뤘어.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한테 뭔가 이유 때문에 등기가 전전 이렇게 해서 가 있는데 갑이 그 등기를 넘어간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찾으려고 할 때 을병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데 을은 갑한테 말소해라, 병은 갑한테 말소해라, 정은 갑한테 말소하라라는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내는 거고 그 을병정을 대상으로 한 갑이 낸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아니면 필수의 공동소송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7-5가에서 다뤘단 말이야. 그제? 그랬을 때 이미 나왔는데 그럼 공동소송에서 한 명이 항소를 하면 다 같이 자기 청구를 자기가 지금 하는 것에서 다 같이 청구를 항소를 하면 그거야 문제될 거 없는데 일부 사람만이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서 통상의 공동소송은 나머지 사람은 항소를 안 하면 독립적으로만 항소가 되고 서로 떨어져 분리돼.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은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는 게 다 같이 올라가. 일부분만 항소하더라도 일부의 사람에 의한 항소가 있더라도 다 같이 항소가 돼. 다 같이 항소가 돼. 말은 좀 다 같이 항소된다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항소하지 않은 사람 부분도 항소심의 이심이 돼. 항소심의 이심이 돼. 그런 거야. 그럼 이쪽에 와서도
통상의 이제 공동소송과 그쪽에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항소심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쪽에 객관적 병합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분서 언뜻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예비적 선택적은 뭔가 불가분으로 엮여 있으니까 하나 부분에 대한 항소가 있더라도 다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단순한 객관적 병합은 언뜻 어떤 느낌이 들어. 그런 지금 이렇게 생각의 흐름에서는 만약 단순한 객관적 예비적 병합은 1번만 항소했어. 2번은 무언가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항소 안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이? 2번도 항소심에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응?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응? 이미 내가 뭐 반전될 거라고 예상시키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뭐 크게 빠져들면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실제 어떤 원리가 여기서 있냐면, 확정 차단하고 이심하는 것은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든 없든 불가분 원칙이 우선적인 원칙이고, 오히려 공동소송에서 통상의 공동소송만이 독립의 원칙이 작동해서 아닌 거야. 다 여기서 조금 이제 큰 흐름에서 뭔가 지금 단순한 객관적 병합에서 항소를 일부분만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에서는 어떤 이렇게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것에서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항소를 하면 항소 제기의 효력으로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올라가는 게 다 같이 간다. 그 사건 한 절차에 엮여 있던 것은 실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든 없든 다 같이 끌려 올라간다는, 상소했을 때 그 대상이 불가분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불가분의 원칙이 기본 원칙인 거야. 오히려 통상의 공동소송인 독립적으로 배려해 주는 거야,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통상의 공동소송만 아닌 것이 되는 거고, 그것에 대칭되는 이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의 단순한 객관적 병합조차도 기본적인 원칙은 불가분으로 다 올라간다라는 게 그 기본 원칙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게 생각을 끌고 오던 게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불가분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의 원칙은 공동소송인에 있어서만 특별히 작동하는 거야. 그 경우는 이 불가분의 원칙이 독립의 원칙한테만 지는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불가분 원칙이 작동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객관적인 병합에서 그게 단순한 객관적 병합이든 예비적 객관적 병합이든 선택적 객관적 병합이든 일부분 항소가 전부 다 항소심에 올라간다야 이심은 그렇게 불가분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작동하는, 2심까지는 끌려 올라가지만 할 수 없이 가지만 끌려 올라가. 그래서 탤런트나 가수 된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해서 탤런트 가수 됐냐 그러면 꼭 어떻게 나와? 누나 쫓아갔다가, 친구 쫓아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누나는 떨어지고 자기가 됐다고 그러잖아. 끌려는 가는데, 다만 실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항소한 부분만이야. 항소한 사람, 항소한 부분.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거 안 되면 이제 막 계속 혼선이 와. 끌려는 다 올라가. 일단 그러니까 확정이 차단되고 2심은 불가분으로 가. 근데 실제 심판의 대상은, 이 사람은 그냥 대기실만 가 있는 거야. 대기실. 실제 테스트는 누가 받는 거야? 그 누나가 받고 친구가 받는 거지. 같이 가준 동생, 같이 가준 친구는 그냥 방송국까지만 간 거야. 대기실에만 있는 거야. 실제 테스팅은 그 지원한 사람만 받는 거야. 근데 하여튼 현실은 맨날 보면 그냥 갔다가 그 사람은 떨어지고 자기 됐다는 사람 많이 나오지. 응? 그렇지? 하여튼 이건 뭐 설명의 실패도 아니고 설명도 안 됐네. 이거는 뭔가 안 됐어.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하는 거는 불가분으로 간다. 가지만 대기실 정도 가 있는 거고, 실제 테스팅은 그 곧바로 항소한 그 사람 내지 부분만 테스트 받는 거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확정 차단이 되는 불가분의 그 부분과 실제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거와 구별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없어. 지금 문제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겠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것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보자.